1주차 테스트 풀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이고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우주론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자, 가는 새로 생기는 거 없으니까 빅뱅 우주론이 될 거고요. 나는 새로 생기는 게 있으니까 정상 우주론이 되겠지.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볼 거야. 자, 빅뱅 우주론의 특징, 가에서 우주의 온도는 낮아진다. 맞지? 팽창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밀도랑 온도는 낮아진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자, 2번. 니은 나에서 우주의 평균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치? 부피가 팽창하면서 부피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면서 질량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우주 배경 복사는 나의 증거이다. 아니지, 가의 증거였죠.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우주 배경 복사였고요. 우주 배경 복사 말고 뭐도 있었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면 3대1이다 라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그림은 어떤 우주론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우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 딱 봐도 이제 알 수 있죠. 부피가 팽창하는데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지 않았다. 자, 얘는 무슨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자, 빅뱅 우주론 정리하고요. 정상 우주론 아니죠. 빅뱅 우주론에 대한 것이다. 기억 내용 틀렸네요. 그럼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이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맞죠? 우주 배경 복사랑 그리고 또 뭐 있었다? 위에서 했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 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우주가 팽창하면 생기는 빈 공간에 물질이 계속 생성된다. 물질 생성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빅뱅 우주론은. 그래서 답은 1번인 니은 하나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빅뱅 직후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 빅뱅 직후 우주라고 했다. 그지? 당연하지.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빅뱅 직후의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 그래서 학생의 맞는 내용이고요.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빅뱅 직후에 모두 만들어졌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빅뱅 직후에 모두 만들어진 거 맞을까요? 자, 빅뱅 직후에 모두 만들어진 건 아니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거는 뭐다? 수소와 헬륨 정도 만들어졌다. 기본 입자랑 수소와 헬륨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더 만들어졌기 때문에 빅뱅 직후에 모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학생 B는 틀린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대부분의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와 멀어지고 있다는 허블 관측을 설명할 수 있다. 그치?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허블이 우주 팽창의 증거를 제시한 거지. 그래서 학생 C가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론이 확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과학자의 주장입니다. 허블, 내가 외부 은하를 관측해보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허블, 우주 팽창하고 있는 증거. 자, 가모프 나와 있습니다. 우주 팽창하면서 우주의 밀도는, 가모프가 빅뱅 우주론을 설명한 과학자죠.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밀도는 작아지고 우주의 온도도 낮아진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호일은요, 어떤 우주론? 정상 우주론을 주장을 한 사람이야. 펜지어스 윌슨은 통신 실험을 하던 중 뭐를 발견했다?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봐야 되겠지. 자, 기억 보자. A와 B에 들어갈 말은 각각 감소하고 변화가 없다. 아니지, 둘 다 감소한다 라고 돼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 내용 틀린 내용이고요. 기억 우주론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상 우주론이지. 정상 우주론.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맞지? 자, 우주 배경 복사. C 우주 배경 복사 맞고요. 가모프가 주장하는 우주론을 뒷받침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우주 배경 복사랑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 이런 것들이지. 계속 똑같은 문제들이 나오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정상 우주론, 가는 정상 우주론에서 나는 빅뱅 우주론에서 팽창하는 우주를 설명하기 위한 모식도이다. 자, 그래서 기억 보자. 가에서는 정상 우주론이지 우주의 전체 질량은 증가한다.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전체 질량은 증가한다. 맞죠? 나에서 우주의 평균 밀도는 일정하다. 평균 밀도가 일정한 것은 어디다? 가에서 일정한 거지. 그래서 나에서는 평균 밀도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부피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는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니은 내용 틀린 내용 되겠네. 가와 나의 우주의 온도는 모두 감소한다. 우주의 온도가 감소하는 것은 뭐? 빅뱅 우주론에서만 감소하는 거고요. 정상 우주론에서는 온도가 일정하다 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디귿 내용도 틀린 내용이네.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은 수소와 헬륨의 원자 핵의 형성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주 초기에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의 형성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지만 그냥 볼게요. 자, 우주 초기에 이 그림이 없어야 되는 거야. 이 그림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 자, 우주 초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 1대 1이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헬륨이 형성되기 전에 개수비가 7대 1이 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얘도 없어야 되겠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수소 원자핵이 12개가 남은 거야. 됐지? 자, 중성자는 전자와 결합하여 양성자로 붕괴하였다. 전자와 결합을 하면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지. 근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전자가 떨어지면서 양성자로 붕괴한 거야. 그래서 기억 내용 틀린 내용이고요. 우주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거의 같았다. 맞는 내용이지. 가시기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3대 1이 아니라 개수비는 12대 1이고요. 질량비가 3대 1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니은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자, 보기는 입자 생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입자 생성 과정 어떻게 돼? 기본 입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쿼크들이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졌고요.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해서 이제 헬륨 원자핵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중성인 원자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니은이 가장 먼저가 될 겁니다. 얘가 1번. 그리고 난 다음에 쿼크들이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이 형성되고 원자가 형성되는 거 이렇게 되지. 그래서 니은, 디귿, 기억, 리을 되는 거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됐지?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면은요. 답이 니은, 디귿, 기억, 리을이니까 답이 4번이었지. 그래서 4번이다 라고 알면 되고요.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빅뱅 우주에서 생성된 입자와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했어요. 옳은 것만. 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중성자는 쿼크 3개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중성자, 양성자는 쿼크 3개로 이루어지고요. 빅뱅 이후 가장 먼저 생성된 입자는 뭐다? 기본 입자였죠. 그래서 쿼크랑 전자 이렇게 되겠죠. 쿼크랑 전자. 그래서 양성자가 아니에요. 자, 빅뱅 이후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는 계속 낮아졌다라고 돼야 되겠지.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하나만 되겠네. 그래서 8번에 1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우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르기에 우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입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얘기했지. 가장 먼저 일어난 게 우주 대폭발, 빅뱅이 먼저 일어났을 거야,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다? 전자, 기본 입자 만들었지. 전자랑 뭐 쿼크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야. 얘가 두 번째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겼을 거고, 원자핵인데 원자핵은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태양이 탄생되고 난 다음에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그리고 미음, 니은, 리을 되는 거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래서 빅뱅 후 1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이 됐대. 개수비가 7대 1이고요. 3분까지 만들어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12대 1이야. 그러면 이 헬륨 원자핵에는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수소 원자핵 하나와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비 물었다.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1대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거는 12 곱하기 1, 1 곱하기 4 해야 되니까 12대 4인 3대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1대 4랑 3대 1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요. 자, 그림은 빅뱅 이후 어느 시기에 우주에서 일어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가는 지금 원자핵과 전자가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나는 지금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상태잖아. 그럼 얘는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 정도 되었을 때
라고 했었지. 자, 우주의 온도는 나보다 가일 때가 더 높다 돼야 되지. 나일 때가 더 낮아진 거야.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 거고요. 가일 때부터 별이 탄생하여 은하를 이루었다. 아니죠. 별은 이 다음에 한참 지나서 빅뱅 후 얼마? 4억 년 정도 지나야 돼. 그래서 니은도 틀린 내용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가에서 나로 변하면서 우주의 밀도는 낮아졌다. 맞죠?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물질은 없고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낮아지고 온도도 낮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니까 11번의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개수비 몇 개예요? 얘는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가 1대1이었고요. 얘는 7대1이었단 말이야. 처음에 초기에 개수비가 1대1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7대1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합쳐져서 이렇게 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수소 원자핵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기억 보자. 우주의 평균 밀도는 어떻게 돼? 가보다 나시기가 크다. 어디가 먼저인지 나중인지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먼저일 때가 밀도가 큰 거야, 그치? 가보다 나시기가 더 크다. 맞죠? 시간이 지날수록 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가 더 커. 가시기의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어떻게 돼? 12대1이 되겠지. 가시기에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도 맞는네요. 나시기의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 물었습니다. 나시기에는 헬륨 원자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시기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가시기라고 해야지 옳은 내용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다음은 우주 초기에 물질이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빅뱅, 쿼크 생성, 원자핵 생성, 원자 생성이 나와 있습니다. 가에서라고 하는데 원자 생성, 중성인 원자가 생성되면서 빛이 방해를 받지 않고 퍼져나가는데 이 빛이 우주 배경 복사이다. 맞는 내용이지. 기억. 가에서 나로 진행되면서 중성자의 일부가 양성자로 바뀌어 양성자와 중성자 비율이 7대1로 변하게 되었다. 맞죠? 7대1로 변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에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끝났을 때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질량비는 3대1. 12대1은 무슨 비? 개수비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뭐가 돼? 기억하고 니은이니까 3번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다음 보기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합니다. 전자는 기본 입자 맞죠? 전자랑 뭐랑 쿼크랑 이렇게 기본 입자였고요.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틀리네요.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1개와 중성자 1개 아니죠. 양성자 하나로만 수소 원자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 되겠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다음은 물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입자들을 두서없이 나열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질량이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서대로 나열하래. 자, 일단 전자가 제일 작은데 전자는 없다, 그지? 쿼크가 결합해서 뭐가 돼? 양성자랑 중성자가 되는데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질량이 조금 더 크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원자핵에 전자가 결합했으니까 원자가 조금 더 크겠네. 그래서 기억, 리을, 니은, 미음, 디귿. 기억, 리을, 니은, 미음, 디귿인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됐죠?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그림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를 쿼크까지 세분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쿼크, 전자 등의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대폭발로 우주가 시작되었을 때 철 이후에 중원소까지 합성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우주가 시작되었을 때 대폭발로 빅뱅 때문에 우주가 시작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건 누구와 누구? 수소하고 헬륨까지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리고 디귿, 쿼크가 결합하여 중성자가 되고요. 중성자가 전자가 결합하면 원자가 된다. 아니죠. 중성자가 되고요. 그리고 원자가 되는 거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야지 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답은 1번 하나만 되겠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그림 가는 빅뱅 핵 합성으로 우주에서 헬륨이 탄생했을 때 무렵 우주 전역에 분포한 입자 A와 B의 상대적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A가 뭐야? 그럼 양성자가 될 거고 B가 중성자가 될 겁니다. 자, 쿼크 봤는데 위 쿼크 하나 플러스 3분의 2, 아래 쿼크 2개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 그러면 얘네들 합치면 뭐다? 정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가 되는 거지. 얘는 B 입자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거네. 자, 그럼 A는 양전하를 띈다. 맞지? 양성자니까 나는 B의 내부 구조이다. 맞죠? 중성자의 내부 구조. 빅뱅 핵 합성 이후 수소와 헬륨의 개수 B는 12대 1이다. 맞죠? 개수 B는 12대 1. 질량 B는 3대 1.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내용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8번 문제. 우주 배경 복사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맞고요. 펜지어스와 윌슨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맞지? 가모프가 예측을 한 거고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을 한 거야. 자,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빠져나온 빛이 관측된 것 맞고요.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으로 낮아져서 퍼져나간 빛 맞죠? 하늘의 특정 방향 아니고요. 모든 방향에서 같은 세기로 관측되기 때문에 답은 5번, 옳지 않은 것은 5번 되겠네. 19번 문제. 그림은 별에서 방출되는 빛을 분광기로 관측한 스펙트럼의 모습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빛의 파장에 따라 분해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분해가 되는 거고요. 원소의 종류나 온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분석하면 물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맞지? 과학자들은 스펙트럼을 연구하여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질량 중 약 75%가 수소이고 나머지가 헬륨이에요. 그 밖의 원소는 1%이네. 그래서 75%, 나머지 한 24% 헬륨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이다 라는 것을 밝혀낸단 말이야.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이야. 그래서 19번에 기억, 니은, 디귿 답이 되는 5번이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원소의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모두 같은 굵기 아닙니다. 그죠? 다른 굵기로 나타날 거고요. 대체로 연속 아니고 선 스펙트럼 형태, 방출 스펙트럼 형태로 나타날 거야. 원소의 양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리고요. 분석을 통해 성분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원소의 종류 알 수 있어요. 선의 위치라든가 개수, 그리고 색깔 뭐 이런 것들. 고온의 특정 원소는 뭐다? 고온 나오면은 방출하는 거지. 방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2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가열된 기체 구름이 내는 빛을, 가열된 고온의 기체예요. 고온의 기체는 어떤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선 스펙트럼인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검은색 선이 나타내는 흡수 스펙트럼 아니지, 방출 스펙트럼 나타나야 되고요.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같은 모양. 자, 햇빛은 어떤 스펙트럼 나타난다 그랬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틀리네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가와 나는 어떤 원소의, 다는 미지의 별의 스펙트럼입니다. 자, 가는 어떤 스펙트럼? 검은색의 특정 위치에서 밝게 보이니까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와 나는요, 선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원소, 아니죠. 서로 다른 원소의 스펙트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를 분석하면 별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까지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선의 위치라든가 개수, 그리고 선폭 가지고 뭘 알 수 있다? 질량비, 원소의 종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 됐지? 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다음은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건 아니죠. 별빛 스펙트럼 분석해서 뭘 알 수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알 수 있었던 거죠. 백열등과 같은 고온의 광원으로 방출되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이야.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다른 까닭은 원자마다 에너지 준위의 그 간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얘도 맞는 내용이지. 원소마다 방출선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동일한 원소의 스펙트럼은 방출선과 흡수선의 위치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가와 나는 전자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자, 원자핵에서 가까운 게 에너지가 어떤 거? 작은 거. 원자핵에서 멀수록 에너지가 큰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가에서는 에너지가 작은 쪽에서 에너지가 큰 쪽으로 가니까 에너지를 뭐 하는 거다? 흡수하는 거고요.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나타날 거고 나에서는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해 에너지가 뭐 하는 거다? 방출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가는 전자의 대가라앉음 아니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대가라앉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내용 틀린 내용이고요. 나와 같이 전자가 이동하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돼야 되지. 흡수 스펙트럼 아니고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고요. 가와 나에 관여하는 스펙트럼 파장을 분석하면 원자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맞죠? 흡수 스펙트럼이나 방출 스펙트럼 가지고 원자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됐지? 자, 25번 마지막 문제네요. 그림은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과 임의의 원소 가와 나의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태양 나와 있고 어떤 원소가 있습니다. 그럼 원소에서 어떤 물질적으로 선이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에서 이 선 태양에 있고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러면 가 원소는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나 원소는요. 들어있나? 볼까? 얘 있고 얘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네. 나도 들어있네요. 자, 근데 얘네들 둘의 선의 위치라든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원소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태양의 대기 성분에는 나가 포함된다. 가와 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 포함된다 맞고요. 선폭을 분석하면 뭘 알 수 있다? 질량비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25번의 답은 4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를 했고요. 풀이 영상 보면서 틀린 문제들 그리고 혹시라도 풀지 않고 찍었던 문제들 다시 보면서 이해하면 되고 풀이 영상 보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은 학원에 다시 와서 질문하면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